원전을 보고 오래 들고 가야 할지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될지 걱정이라는 말씀을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일정이 잡혀 있는 거는 일정 당일까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보통은 그 전날이나 그 전에 시세를 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 원전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시세가 나왔어요. 시세 나오고 화요일날은 다 조정 받았죠. 그리고 17일날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기대감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17일까지는 움직임, 오전까지는 나올 수, 뭐 오전이 됐던 당일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보유를 하는 거는 도박이지 않겠냐. 되더라도 세론이 된다. 재료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다음 어디 다른 나라 또 수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가급적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아침에까지도 매도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뭐 한전산업 같은 것도 상한가 갔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갭을 뭐 신고가로 띄웠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물리기가 힘든 종목 섹터 테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냥 안일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을. 이거 수산 인더스트리를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 하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6%면 여기 지금 거의 뭐 오늘 고점이었네. 아침에 올라왔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리다가 돌릴 때 뭐 이런 구간에서 사셨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요 구간에서 사셨던 건데 원전에 대한 어떤 이슈 뭐 그런 걸 보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저기 두산에서 2조 그때 뭐 수주 SMR 이슈 뜨면서 막 급등했을 때 그때 사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뭐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쭉 보시는 뭐 그런 거 아니면 이게 유행을 바라면 안 되는데 제가 잔소리 같이 들리시겠지만 오늘 이거 갭이 크게 뜬 거를 못 먹었다 하더라도요. 어제 시세 나오는 거에서 내가 뭐 그 전에 좀 샀다가 본전만 오더라도 아니면 약손절을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잘한 거예요. 오늘 결과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안 한 거지만 만약에 오늘 시장이 좋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장도 엄청 좋았고 오늘 장이 정말 좋았다면 원전 관련주들이 상한가 갔을까요? 이거 장이 안 좋아서 얘네들이 시가가 고가고 갭이 밀렸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것도 갭이 이렇게 많이 뜨고 아침에 시세를 그나마 줬던 것도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딴 게 살 게 눈에 아침에 안 보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쏠려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어차피 나와 봐야 아는 건데 그 도박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 뭐 테마주를 하는 게 도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일정 잡힌 거를 갖다가 뭐 잘 되겠지 그냥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실적으로 보면 그냥 쉽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영업이익 500억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도 500억, 내후년에 600억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뭐 원전 관련해서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다른 데 수주 받고 있고 이거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인 거고 그냥 그렇게 뭐 지금 내가 이런 얘기 해봐야 뭐 하겠노 안 바뀔 건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보유하세요. 그 지금 제가 잔소리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거 백날 해갖고 여러분들이 바뀔 것 같았으면 벌써 바뀌었겠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더 빠지면 더 싸지는 거니까 또 기다릴 명분은 더 생기겠네요. 그죠? 원전 산업은 계속해서 정부에서 뭐 이거 이제 수주 하나 받았으니까 끝 이거는 아니고 그냥 기다리시면 언젠가 또 한번 올라올 모멘텀 붙어주겠죠. 그때 생각하셔갖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6%될 때까지 손절 못 하셨는데 지금 손절하세요 하면 뭐 할 것도 아니고 그 잘랐으면 아침에 진작에 마이너스 한 4, 5%될 때 잘라내지 않았을까 싶고 그냥 쓸데없는 잔소리에 시간만 뺏기는 것 같으니까
네, 요거는 요렇게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주 얘기들도 좀 올라오는데 시총 상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현대차, 네, 현대차 27만 4천 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마이너스 5%인데 손절을 해야 될지 물어봐 주셨어요. 손절을 할지. 마이너스 5%. 네, 마이너스 5%. 현금 있는데 물타기를 할지. 네, 이 부분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일단 물타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이게 그 시장 자체가 내일은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증시 반등, 내일 국내 증시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마 반등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렇게 그 지수가 영망치 나오고 내일 양봉 하나 이렇게 뽑아주고 갭을 한번 메우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갭을 메우든지 아니면 뭐 올선 정도의 뭐 그 정도까지 올랐다가 다음날 이렇게 또 밀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뭐 국내 장도 앞에 아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17,500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코스피가 아마 요 정도 될 거예요. 2,730에서 40 정도. 요 구간까지도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치는 뭐 나쁘지 않아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항단을 돌파했던 구간이기도 하거니와 물론 뭐 이런 구간 이제 눌렸던 구간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25만 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일단 그거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고 거기서 이제 방향을 위로 조금 돌리는, 그러니까 5일선 지금 11선 역배열인 상황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림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마이너스 4, 5%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대차를 마이너스 한 4, 5% 요거는 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낙폭이 더 커진다, 이게 막 이렇게까지 쫙 밀려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좀 뭐 적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진짜 증시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까지 현대차가 22만 원까지 막 밀린다든지 뭐 23만 5천까지 밀린다든지, 그때 가서 추가 매수 가격적인 메리트 확 들어오는 시점 있잖아요. 그때 가서 추매를 한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마이너스 한 4% 정도는 그냥 견딜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넘깁시다. 이거 뭐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장이 조금 지금 약간 좀 느낌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요번에 조정 한 차례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시고, 조금 더 내려오면 그때 사기로 하고, 요게 N자 하락 딱 목표치는 왔거든요. 오늘 저점 자리가 딱 지금 제대로 들어오긴 했는데, 한 며칠 더 지켜보죠. 현대차는 기다리시면 금방 만약에 장 돌리면 금방 또 돌아 올라올 거예요. 굳이 뭐 추매까지는 비중을 늘릴 거 아니라면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반도체 소부장 물어봐 주셨는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부장인데 손실이 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데 오늘 오후 3시 TSMC 실적 발표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전에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소부장 쪽 모든 종목 다 포함해서요, 지금은 매도 실익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침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고요. 왜 지금 매도 실익이 없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내일 한 번 더 밀리면은 반등이 빠르게 가능할 거예요. 세 번째 하락이잖아요. 세 번째 날 하락이거든요. 한 발 빠르게 뭐 오늘부터 들어올릴 수도 있는데 장중에 한번 들어올렸고요. 테크잉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어제 오늘 밀린 퍼센트가 22%거든요. 22%. 어제 오늘만 치는 겁니다. 최근에 요거는 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도주금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30% 얘기를 하잖아요. 이틀 동안 한 20-30% 밀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크잉만의 개별 이슈가 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올리기는 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3일째 하락인 내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쪽에 손실이 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몇 %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은 좀 실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TSMC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월별 실적 발표를 놓고 봤을 때는 부정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은 없는데 저번 분기 실적, 우리가 매 분기 실적 때 보면 TSMC에게 바라는 건 캐파를 늘리는 거거든요. 만들어낼 수 있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뭐 하나의 공장 같은 경우로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래야지 HBM 쪽이랑 이렇게 결합해서 가속기를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실적은 좋을 텐데 그 뒤에 이 시설 같은 경우를 확장을 하냐 마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별 실적은 나쁘지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TSMC 실적까지 또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3년 보유했는데 매수가까지 왔다고 해주셨거든요. 요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3년 정도 보유했는데 다시금 매수가까지 온 경우 저는 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3년을 보유하셨다가 지금 제자리로 온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이 종목들이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뭐 반도체가 불황으로 나아가는, 호황에서 불황으로 나아가는 그 변곡점에 있다라고 하면은 소재 부품주들은 팔아줘야 되고요. 그 변곡점에 있을 때 주가가 떠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급하게 팔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불황에서 호황으로 가는 그 중간점 정도의 사이클 이란 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소재주 같은 경우는 오른 것도 없는데 가격은 올랐는데 출하량 같은 경우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출하량이 올라오는 게 확인되면 주가의 복원력은 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 실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때마침 가격 조정도 나왔기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는 사야 되겠어요. 시간을 투자해서. 또 그런 거는 뭐 가능은 합니다만, 제 스타일을 대입해 보면 저는 데이터가 돌아서는 거, 출하량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진입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타이밍을 또 기다리는 거죠.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고, 이전에 말씀드린 가격대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35,000원, 37,000원 이 구간 안에서는 크게 빠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익 QNC 마이너스 16% 물타기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요거는 볼게요. 소재 부품 쪽 같은 경우 좀 지금 접근을 안 하는 종목, 밀렸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원익 QNC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거든요. 한 번 타이밍, 제가 제 기준 말고 일반적인 주식하는 분들의 타이밍을 놓고 보면 오늘 뭐 TSMC 잘 나와주면 감사거든요. 근데 오늘 내일 같은 경우 매수 기회로 봐요. 오늘 장 막판 또는 내일. 그러면 오늘 막판에 아주 일부, 내일 뭐 일부 이렇게 IT 쪽은 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익 QNC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 반등은 빠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오늘 장 막판에 일부, 그 다음에 내일 일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전이랑 멘트가 다르죠. 예전에는 버틸 수 있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사놓고 이 추세에 대한 강도가 뭐 강화되는 그거를 보는 거였는데, 지금은 나눠서 진입하고 약간 멘트 같은 경우도 제가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니까. 시장의 변수가 이게 변동성이 하루에도 종목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좀 약간 신중하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칫하면 역으로 걸리면 자,
오늘 뭐 오후에 샀고 내일 개파락할 때 샀는데 오전처럼 개파락에서 들어올리다가 또 이렇게 밀면은 그렇죠. 근데 보통 3일째 반등이 나오는데 또 이렇게 밀면은 그때는 또 데미지를 입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신중하게 계속 좀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좀 제가 그래도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쫄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예. 추가 매수가요. 예. 양날의 검인데 그죠. 네. 두 가지의 추가 매수 관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장기적인 관점에 아니면 뭐 단기적인 관점이 됐던 장기적인 관점이 됐던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다. 뭐 어떤 근거가 됐던 간에 그러면 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중이 뭐 조금밖에 안 담았어요. 내가 원하는 비중이 있어. 물량에 30%를 담아야 되는데 5%밖에 못 담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분할로 매수를 해 들어가는 관점 하나 하고, 두 번째가 뜻하지 않게 내가 그냥 사놓고 있는데 주가 시장이 급락하거나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관점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되어 있는 어떤 분할 매수일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죠?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드니까 이게 기회다,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들어가는 걸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이거 평단 낮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라는 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타기는 그냥 사가지고 손절하는 것보다 한 200%는 더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 타가지고 진짜 올라오면 수익도 커지고요. 그죠? 비중을 늘린 것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뭐 평단에서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뭐 평단에서 비중을 줄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버린다. 그러면 뭐 지금 그냥 떨어져 갖고도 손절이 안 됐는데 금액이 더 커진다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가. 맞아요. 추가 매수할 때는 무조건 그 추가 매수한 거에 대한 마지노선 손절을 안 잡고 있으면 손실이 뭐 2배로 물타겠으면 2배, 3배로 물타겠으면 3배, 어마어마하게 계좌가 박살날 수 있는 게 추가 매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손절을 하는 게 낫지, 물타기는 정말 신중하게 계획된 게 아니면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물타기, 이게 물타기에서 예를 들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사요. 종목을 샀는데 이게 갑자기 종가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4에서 5%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다라는 거, 손실이 그렇게 찍힌다라는 건, 또는 시장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5%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 5%가 빠진 시점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데 물을 탔다라고 하면 이게 또 빠져갖고 볼륨은 커지는데 마이너스는 또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객기가 들어가면 그런 경우에 막 그렇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가 죽나 내가 네. 죽나 보자고 끝까지 이제 물 타다가 예, 결론은 제가 죽더라고요. 여러 번 죽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 특히 또 이 장 안 좋을 때는 종목들 원래만 추세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그렇죠. 뜬금없이 막 그렇죠, 맞아요. 던지는 경우가 기업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두드려 맞아버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항상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맞아요. 뭐 말처럼 쉽냐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렵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돈 벌지는 못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죠? 맞아요. 네. 어려운 것만큼 그걸 해낼 때 보상이 따른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